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당분간은 박스피가 일어날 것. 지난주 증시는 정말 익사이팅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월요일날 진짜 미칠 듯한 하락을 나타냈고, 그래도 화수, 목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추가 상승 기대감보다는 이 정도 라인에서 조금은 시간 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지난주 휩쓸었던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패닉셀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주 미국 PPI, CPI, 소매 판매 등 이러한 데이터가 발표되며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우리는 지금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눈치 보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가 이제 또 앞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1%나 상승하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갭이겠죠. 요 갭을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PPI와 CPI가 이제 내일부터 공개가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우리 증시에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낮게 나오면은 잠깐만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둔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수 있고, 그 반면 높게 나오면은 야 잠깐만 경기 둔화는 지금 현재 필연적이잖아. 근데 이 와중에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펌프를 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그거를 딱딱딱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90%만 맞춰도 됐어요.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콤보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룰이 바뀌었다고 하죠. 단 1%만 틀려도 나락을 보낼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이 민감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대선, 바뀌는 대선 판도. 자, 미국 대선이 한 걸음 가까워진 가운데 대선 판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하면은 미국에서 나름 경제 신뢰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을 더 신뢰한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42%, 그리고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41%로 트럼프를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참고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되면서 7%나 올라가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을 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짜로 펼쳐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나라 장에서는 테마주 관련주가 올라가고 친환경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름들 친환경 관련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S윈드 그리고 하나솔루션 등 그 친구들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이야기를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까지 있어서 하루만 쉬면은 쭉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광복절이긴 하지만 또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대지진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취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일본 정부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지난주에 발령했던 대지진 임시경보를 15일까지 별일 없으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최근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6월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간 국민 중 3분의 1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생기다 보니 단기적인 일본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일본 간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가까운 것도 있긴 한데 엔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싼 일본, 이 부분이 우리의 수요를 자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가 쭉 올라오면서
그 가성비 매력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이야기에 쓰인가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가 떠오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크라도 이대로 끝내기는 뭔가가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내 가족이 죽은 상태로 끝내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방어만 하던 우크라가 결국 러시아 본토를 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당연히 부족한 우크라가 러시아를 전부 다 먹으려고 때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때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이러한 공격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우크라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우크라가 드디어 러시아 본토를 때렸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자포리자 원전에서 불길이 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우 서로 이제 서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쪽 이야기도 당연히 봐야겠죠. 여기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협상을 앞둔 이란이 일단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언젠가 15일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타격할 것. 참고로 지금 12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저녁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공격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공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단기적 증시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이 친구는 코어 뱅킹 패키지를 개발해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다만 기간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욕심을 내서 공모밴드 하단을 결정하며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쭉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나타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은 우리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 등장하는 공모주가 다시 기본 100% 넘게 급등하는 그러한 시절이 빠르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또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에서 이름이 바뀐 리가캠 바이오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참고로 리가캠 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개발사인데요. 그런데 갈수록 이 ADC가 항암 치료제의 중심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리가캠바이오의 ADC 물질 LCB71의 추가 임상 결과가 올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는 103,000원입니다. 지금보다 한 10% 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면 대부분 바이오죠. 바이오의 전성시대가 매일매일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다음입니다. 네이버가 과도한 저평가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네이버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라고 진단했고요. 다만 눈높이는 조금 낮춰서 목표가는 27만원에서 26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저평가냐라고 봤더니 네이버의 실적이 좋다고 해요. 올해 영업이익은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주가는 지금 현재 퍼가 16, PBR이 1.1배로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해 보자면 충분히 낮은 상황이다. 진짜 저평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네이버 4년 전 금리 인하기에 대폭 수혜주였죠. 그리고 이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은 이 네이버가 이제 그 과거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65%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많이 하락한 네이버가 전 고점을 탈환하기까지는 조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국민연금 고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63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려서 2033년이 되면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마도 2033년 정도가 되면은 그 이후에도 더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거 한 70세는 되어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이 뒤로 밀리다 보니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그 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국민연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오래 살 거면은 먼저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당연하게도 먼저 받으면은 당연히 손해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깎이는지는 몰랐네요.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 6%가 깎이고 받게 된다고 하고 5년 땡겨서 받으면 무려 30%나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손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 숙제가 없다고 해요. 매일 쓰는 일기,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맨날 일기 쓰고 그리고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쓰다가 거의 한 달 정도 안 쓰다가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몰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특히 일기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며 자발적으로 적어오는 친구들만 문법 교정 등을 위해서 체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기 말고 다른 방학 숙제가 사라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들이 과거와 다르게 바빠서라고 합니다. 외국 가서 한 달 살기를 한다거나 학원에서 어차피 하루 종일 뺑뺑이 돌다 보니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일부 부모님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숙제가 없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흐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뜨거웠으나 오랜 기간 쉬고 있는 의료 AI. 그런데 오랜만에 겉터양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 중심에는 뷰노의 급성 심근경색에 이어 심전도 분석 AI 소프트웨어가 식약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며 뷰노, 루니, 제2의 K 등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참고로 뷰노는 지금까지는 적자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예측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완벽한 흑전에 성공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는데 모든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의료 AI에 관련된 기업은 그 기대감이 정말 크겠죠. 이 친구들이 흑전을 하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크게 올랐던 친구로는 카페24 그런 기업이 있었죠. 뷰노도 그런 길을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애플 2025 스마트 글라스 공개 가능성.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선보였던 비전 프로의 후속작으로 몇 가지 제품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글라스는 안경처럼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AR 기능을 갖춰 주변 환경을 눈으로 보면서 그 위에 투사된 컨텐츠와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애플이 내년에 비전 프로 보급형 버전과 스마트 글라스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딱 이 소식을 보자마자 '야 이걸로 포켓몬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년에는 우리가 안경을 끼고 포켓몬고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새로운 테마주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주죠. 전기차 화재가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나타나면서 최근 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꺼낸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기차 오너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마음도 심숭생숭하기에는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카에서 벤츠 EQE 300 이번에 불난 친구죠. 그 친구가 6천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5,90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케이카에서는 사고 직후 7일 동안 전기차 매도 희망 물량이 180%나 증가했다고 하며 또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자 브랜드와 상관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전기차 혐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까지 태어나는 모습인데 이 관련주가 어디까지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야 이건데 불나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를 좀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도 그 전기차 할인하는 게 정말 많을 것 같고 특히 연말에 현대, 기아 등에서 아마 전기차를 밀어내는 물량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다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낙관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걸 우리는 걱정하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 걱정이 나타날수록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바나. 그렇다면 이 친구가 오른 이유가 뭔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신차보다는 중고차 수요가 높아질 테니까 완성차보다 침체에 대한 타격이 적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수익성도 좋아 호실적을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엔비디아가 약 120% 정도 올랐는데 이 친구는 178%로 사실 화성에 간 거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카바나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율이 줄어드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바나가 최근 왼쪽에 보시면은 주봉 요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고차 업계는 어떤지 그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국내 시장이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략이 꽤나 먹혀들고 있다고 합니다. 넷마블, 넥슨, NC소프트, 3N으로 불리는 국내 게임 대기업 3사는 상반기 또한 해외 시장에서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 실제로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넥슨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1.1조 원을 기록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동기 42%에서 54%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신작을 출시하고 해외에서도 흥행에 성공해서 상반기 매출의 78%가 해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한편 NC는 이미 매출의 60에서 70%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NC도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리니지 IP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신작 게임을 꺼내서 해외 매출이 이미 높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높이는 것 플러스 조금 게임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3대 별똥별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오늘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합니다.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가장 절정인 시간은 오늘 밤 11시 30분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별똥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하며 이왕이면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